21년도 해외 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에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에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멍거앤 버핏 회원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투자공간 세미나 중 인기가 많았던 특강들,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의 6차 세미나 강의까지. 멍거앤 버핏 응원회원 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미주미 채널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멍거앤 버핏반을 선택하세요. 여기에 이항영 장우석의 시황 레포트, 그리고 250개의 미국 주식 프리미엄 강의 무제한 수강까지. 쉽고 간편한 가입 절차 후 미국 주식과 한층 더 가까워지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8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월가의 소식 오늘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6월 이후에 최악의 한 주다라고 하면은 6월이 참 힘들었잖아요. 6월 기억하시죠? 6월 네. 16일이 장 종가로 저점이었고요. 6월 17일이 장중이지만 제일 저점이었거든요. 네. 3,630 몇 포인트 맞아요. 있었는데요. 그때가 가장 안 좋았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가장 안 좋은 한 주가 지난주에 결론이 났죠. 나스닥이 무려 5.5%가 떨어졌고요. 다우가 4.1%, 그리고 S&P이 4.8%가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4, 5% 가까이 떨어진 안타까운 한 주를 지난주에 보냈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특히 딱 요게 진짜 아쉬웠습니다. 이때 지난 8월이었는데요. 딱 여기 200일선을 터치하고 갔거든요. 여기 200일선이고 결국 떨어지면서 바로 51선까지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200일선 아래서 111일째 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2020년 이후에 그런 병화 별로 없었지만 여하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이런 베어 마켓에 지금 진입돼 있지 않습니까? 1월 3일 이후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평균적인 기간이 있고 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이제 뭐 숫자로 하는 거지만 기간이나 폭 보면 앞으로 조금 더 남아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런 사람들의 설득력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가운데 금리는 뭐 이제는 날개를 그냥 달아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금리 자체는 그러니까 하루만 보면 지난 금요일 하루 보면 금리면 금리, 달러면 달러 모두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보합 정도로 끝나갔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를 보면 2년물 같은 경우 3.9% 가까이 육박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건 오른쪽 10년물도 3.45%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새벽 우리 시간으로 3시에 발표가 있고 3시 반부터 제롬 파월 의장의 그 모두 발언 그리고 일문일답이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뭔가 좀 시장에서의 어떤 금리 이런 추세에서 갑자기 변할 어떤 찬스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벌써 이제 2주 전에 나왔던 소위 그 타운홀 미팅 이후에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이죠. 죄송합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아주 강경 발언 이후 나오면서 결국 지금 2주째 흘러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경하게 말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좀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최소한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내년 금리 전망,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점도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점도표라고 점을 찍죠. 예, 저는 한 3개월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거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점도표라는 건 연준의 이제 정책 금리가 1년 후, 2년 후에 각각 미래에 어느 정도 가겠냐고 하면서 연준의 멤버들이 찍는 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가 목요일 새벽에 우리 출연하신 분이나 설명을 하고 저도 되게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까지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최종 금리라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최종 금리. 이제 굳이 한국말로 번역한 거가 되겠고 영어로 이거 찾아보실 보면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터미널.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터미널 레이스라는 말을 쓰는 게 최종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자료를 보다 보면 뭐 어디가 뭐 JP 모건의 터미널 금리가 레이시 몇 %다는 거는 이번에 정책 금리가 최고점이 어디까지 가겠냐 하는 때 쓰는 거를 이제 최종 금리라고 이제 번역하는데 보통 터미널 레이시라고 표현을 쓰고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냥 터미널 레이시란 많이 쓰고 이제 굳이 하면 최종 금리인데 최종 금리가 그런 의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최종 금리가 도이치방크는 내년 말이라는 얘기죠. 4.9%. 내년 말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4.9%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 자체라고 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상당 부분이 빨리 보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내년 한 2, 3분기 정도 3, 4월이면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종 금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난 2주 전에 잭슨 매트링 이후에 많이 바뀌었고 이번에 뭔가 좀 예측 우리가 판단에 도움이 받을 것이 점도표에서 보일 텐데 다수의 의견은 내년 5월이었습니다. 5월이 마지막일 거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도이치방크 물론 도이치방크는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이치방크는 내년 말까지 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는 내년 4월에서 5월 4.4% 정도인데 이게 이번엔 점도표가 나오면 뒤로 미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점도표가 나오면은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에 금리 뭐 75bp, 100bp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점도표에서 방향성 이런 것들 일단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는 것은 참고적으로 보면 요 빨간색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에서 빨간색이 보면 개인 소비 지출 중에 근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 항목이고 요 파란색이 정책 금리인데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항상 이 정책 금리가 개인 소비 지출보다 상당히 위에 가서 끝났다는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좀 훨씬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의 얘기는요. 이번에 하여튼 75bp 나오고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미 건조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건 상관없이 지금 3.5 그리고 10년물이 3.5, 2년물이 뭐 앞서 3.7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팔 나오잖아요. 이거의 이제 피크는 10년물은 내년 말. 이것도 이제 약간 기준은 다르지만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시중 금리를 얘기하는 건데 10년물도 지금 4%, 4.3. 그러니까 보면 내년 어찌 됐건 내년 상반기 말 그 정도 가야지 지금 꺾일 수가 있고 10년물을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를 봤을 때 보면 내년 4월이면 내년 4분기라면 이들의 골드만삭스의 이런 시각과 앞서 보여드렸던 도이치방크의 시각이 맞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떤 답이 정해져 있냐면 시장이 이들의 의견이 맞다 그러면 시장이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죠. 그렇죠. 특히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은 흔히 얘기해서 3번, 4번 주식들 이런 들은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리기 힘든 주식이 그러면 그런 거죠. 미래에 대한 뭔가 장밋빛 전망을 하지만 실제 실적은 없는. 네, 앞선 코너에서도 이원재 연구원도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 시각 그리고 그나마 거기서 선방할 수 있는 것은 뭐 누코라든가 캠프웰이라든가 필수 소비자의 일부 소재도 그냥 일반 소재가 아니라 뭐 그 반도체 액트에 따라서 그 약간 도움이 되는 이런 쪽에 그런 걸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런 식의 힘들 주식들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쉽지 않냐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차트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최근 1년 동안에 고점 대비 드로우다운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떨어졌냐는 거가 되겠는데요. 이건 제가 S&P 500은 참고적으로 보면 이번 고점 대비 이걸 뭐 1월 초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주말까지 정확하게 18.8%. 그러니까 시기에서 20%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 뭐 말할 것도 없고 골드만삭스 적자 기술 기업이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지금 고점 대 올해 맥시멈 맥시멈 들어오다오니까 거의 대부분이 11월이나 12월입니다. 어찌 됐건 큰 차이가 큰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골드만삭스 적자 기술 기업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적자 기술 기업이라는 거는 그냥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도 갖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팔란테 이런 것들 여기 들어 그런 것들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많은 것들 꼭 IT가 아니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는 것들 있을 겁니다. 딱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스펙으로도 한번 봤어요. 스펙. 네, 스펙도 맞죠. 요 고동색이라 하나요? 브라운색인데 스펙이 되겠고요. 밈 주식이요. 그리고 개인 공매도 주식 그리고 개인 선호 주식. 개인 선호 주식은 뭐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로빈훗이라든가요. 그리고 소파 이런 쪽에서 보면 개인들이 매매 많이 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서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수 대비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이런 환경 만에 하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내년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 뭐 1, 4분기 고점이 그 금리 고점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 혼자는 생각하지만 다수 의견은 지금 그렇진 않단 말이죠. 자꾸 더 밀려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금리의 고점이 어딘지. 금리 고점이 지금은 월가의 컨센서스는 4월인데 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렇지만 지금 연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말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이런 개인들이 선호하고 많은 분들이 갖고 있고 소위 3번, 4번 이런 것들. 물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1번도 안 좋아요. 좋을 수는 없죠. 예,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에서 3번, 4번이 가장 크게 아픔이 있고 그다음에 3번이 아픔이 있고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1번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은 시장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원재 연구원 제가 이원재 연구원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이런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 철강 그렇죠. 예를 들어 그리고 숲 있죠, 숲.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농심라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상반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네네. 이미 손해도 많이 났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뭐 손절매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걸 요즘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딱 보면 그냥 더 솔직히 쉽게 편하게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를 아마 대표적인 것이 두세 개가 있습니다. TQQQ 반도체 3배짜리 그리고 아마 여돈 앵커는 심벌은 잘 모르시겠지만 BULZ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죠? 불즈란 게 있습니다. 불즈란 게 빵 같은 거, 빵. 그럼 좋은 주식들 있잖아요. 네. 빵 플러스 또 개인들이 선호하는 IT 기업들 집중된 게 있어요. 그게 불즈란 게 있습니다. 그거 3배짜리거든요.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안타깝죠. 아, 이것도 3배짜리. 네, 3배짜리인데 그게 보통 우리 최근 한 달 동안에 7번째 정도 많을 겁니다. 개인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순매수가 많은 혹시 주식. 이런 걸 또 다 찾으셔서 투자를 하셨을까요? 아니 많이 있죠. 왜냐하면 3달러짜리네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트레이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마음이 없고 충분히 찬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것들을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것 자체는 지금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러 찾아서 하시고 불즈가 요즘 난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회자가 굉장히 많이 되나 봐요. 많이 되겠죠. 뭐 저희가 하는 야매잘 카페에는 뭐 그런 걸 쓰시는 분이 없겠지만 그 급하기 때문에 좀 빨리 하려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 간에 처음부터 그렇게 나는 급하게 빨리 대박을 벌겠다고 그렇게 가는 분들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하다 보면 물려서 조금씩 들어가던 거거든요. 근데 불주도 있고 또 그 심볼은 갑자기 까먹었는데 바이오 3배짜리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시장 상황에 맞아 떨어질 때가 있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맞아 떨어지지 않을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면 기준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내년 말이다 정말 이분들의 얘기가 맞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은 거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요. 라이브를 제가 사실 혼자 진행했는데요. 네. 예,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 경제 현지소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침 또 제가 뉴욕타임즈 기자로 또 운이 좋아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 8가지 경제 데이터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1년 어떤 섹터의 실적 개선본이 더 클까? 이게 바로 앞선 코너에서 이원재 연구원은 이제 나름 분석을 한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아니라 월가의 상거를 취합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좀 굵직한 종목들의 지금 현 주소, 주가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애플과 테슬라부터 좀 볼까요? 네, 지난주 말에 있었던 특징주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애플과 테슬라는 모두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최근에 여튼 애플은 아이폰 14이 이제 매장에서 팔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언박싱 이런 거 관심 보신 분 계실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이 최근에 두세 군데 정도가 목표 주가 같은 거 올라가는 거 있지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죠. 다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도 큰 재미없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올해 연중 최저 수준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아마존도
뭐 말할 선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우버 같은 경우는 해킹 피해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또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넷플릭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조금씩 좀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투자액이 약간씩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넷플릭스가 최근에 세 군데가 투자 의견 내지 목표 주가를 올려놨어요. 투자 의견 올린 거가 2곳, 목표 주가 올린 것이 3곳인데요. 여하튼 목표 주가 275에서 305달러를 했고요. 넷플릭스는 아마 11월부터 지금 알려진 바로는 광고 기반한 것들 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아마 뉴스거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실적이 좋아질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부터 해갖고 지난주에서 그 우리를 보면 입찰이라고 그러나 입찰 의향서라고 제가 굳이 번역하여서 될지 모르겠어요. 광고를 할 사람들, 광고할 사람들은 너희한테 얼마 내겠니라고 돌렸다는 거예요. 네. 그 광고 내겠다는 것은 이제 요쪽 업계 계시면 아시겠지만 CPM이라고 있습니다. CPM. 예, 그래서 지수. 코스트 퍼 뭐 10,000 임프레션 그래갖고 1,000명이 볼 때 얼마를 내겠느냐 이런 거 1,000명 그런 거 식으로 예, 책정이 되나 봐요. 네, 우리도 코스트도. 보면 구글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예, CPM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 제일 싼 거는 이제 신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입간판 같은 건 싸겠죠. 네. 그리고 제일 비싼 거가 그나마 비싼 거가 뭐 잡지는 오랫동안 보니까 좀 비쌀 수가 있겠고요.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25에서 3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은. 근데 지금 얼마를 낼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가 65달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65달러. 그러면 지금 웬만한 중엔 제일 비싼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가장 큰 차이가 KBS나 MBC나 SBS에서 여러분 케이블 TV 볼 때 보면 누가 보는지 모르죠. 그렇죠. 누가 보는지 모르죠. 근데 넷플릭스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완전하게 좀 딱 그 추천해주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거를 하다 하는 보니까. 거죠. 그거를 하는 거. 그래서 그 서비스를 협업해서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 하나 인수한 걸 그 같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TTD라고 타겟팅이 TTT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TD. TTD인가 심벌일 거예요. 트레이드 데스크가 또 그런 거를 해주는 건데 그 회사는 이제 어디랑 하고 있냐면 디즈니 플러스랑 이번에 그 사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관심이 떠오를 수 있고 만약 그게 성공하면 TV가 이제 밀려났던 TV가 한 10년 만에 온라인과 모바일이 이길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워낙 압도적으로 영상 시간을 많이 보는데 누가 보는지 알고 있다는 거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건데요. 여하튼 그래서 넷플릭스가 최근에 좀 약간 이슈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 CPM으로 결정될 텐데 딴 거보다 2배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은 지난주에 입찰 의향사를 돌렸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그 이유까지는 또 모르겠죠. 여하튼 넷플릭스 그런 게 있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어도비나 그런 페덱스 같은 게 있었지만 여지없이 투자 의견 같은 경우 자체가 많이 났고 목표 주가가 줄 하향됐고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도비가 최소 14곳 그리고 페덱스도 최소한 14곳이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정적인 기업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 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출렁임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가 가장 이제 증시의 위든 아래든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분위기 이번 주 내내 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전 6시 30분부터 벌써 1시간 동안 쭉 함께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지금 오늘도 역시나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파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도 계신다는데 어디에서든 저희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6시 30분에 늦지 않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